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결 선고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재판관들이 입정하자마자 10시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이제 개헌 판단이 주목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각 판결이 나왔고요. 선고 결과를 보시면 기각 사인에 각각 2인이 나왔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됐고요.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기각이 4명, 그리고 각하가 2명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그 판결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한 내용도 저희에게 속보로 들어올 텐데 일단 두 분 이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일단은 먼저 저렇게 주문이 먼저 선고된다는 것은 의견이 갈린다는 거잖아요. 이전에 어디서 분석을 했는데 주문부터 선고되는 경우는 의견이 갈리는 경우고 만장일치의 경우에는 이유부터 설치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분 뒤에는 이제 쭉 얘기가 나올 텐데 제가 볼 때 인용이 2명이라는 부분은 좀 약간 의외였다라는 평가 하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만장일치 내지 각하 의견이 보태진 만장일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각하 의견 2명이 나왔다는 부분은 어느 분이 어떤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 각하 의견이 유무했다. 예를 들면 정족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이 사유를 뺀 부분 소추 사유의 동일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누군가 했다 그러면 내란죄 철회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설씨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내란죄 철회가 80%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한 가지 사유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선고에는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내란죄 철회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탄핵 사유가 동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5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를 했는데 2개를 줄였다. 이건 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고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건의 실체의 동일성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각하하기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아마도 한 2명 정도가 이것과 관련해서 각하 의견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말 그대로 탄핵을 인용하는 분이 2분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 두세 명 정도는 탄핵을 인용시킬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건 뭐냐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 의결하는 것들은 거의 독자적이고 실체적인 권한이에요. 대통령은 여기에 도장만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버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여야가 다시 합의로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대통령이 이 추천권까지도 거부권을 가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이제 위법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2분이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내란 상선 특검 임명을 회피한 부분도 위법하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공수처 수사권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왜 수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위법하다라고 대통령이 그 수사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란이 전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특검을. 그러면 이것도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분이 이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라고 생각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을 냈고 2인이 각하 의견, 그리고 1명이 인용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명이라도 어쨌든 인용 판단이 나온 그 배경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은 이제 만장일치로다가 위헌이다,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돼서는 위헌 의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아마 겹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내란 상설 특검 관련해서는 전 위헌 의견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이 이 이유 중에 뭐냐면 그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 여당의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특검을 가는 건데 이 공정성을 또 훼손한 이런 국회 규칙에 대해서 일방적인
개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위원으로 가기는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각하 의견이 2명인 이 부분은 어느 쪽에서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예. 인용 쪽에 저기 예측했던 분 중에서 각하로 갔는지 예. 아니면 기각을 예측했던 분 중에서 각하로 갔는지 그분에 대한 그 소위 우리가 평가하는 성향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약간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성향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을지 아니면 각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는 혹시 그 각하의 이유 어디에 있다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각하 의견을 보수 재판관들이 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각하해버리면 다른 걸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어렵죠. 저 내란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각하를 주장하고 있어서 아마도 표결권과 관련해서 의결 종족수가 150인이 아닌 200인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으로 각하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내란죄를 처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고 또 일부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청구의 원인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내란죄와 내란 행위 중에 결국엔 똑같은 것인데 형사재판과 같은 내란죄까지도 넣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150석이냐 200석이냐 의결 종족수 관련해서 각하 의견이 두 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속보로 들어왔는데 지금 주문 이후에 선고 요직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그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견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또 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표결권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의 판단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그 재적 과반의 경우에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소추 의결이 필요한 정족수가 재적 과반이 되는 거죠. 151명이 되는 거라서 예. 저번 법정 의견은 이제 그 각하 의견은 아닌 게 되는 거죠. 각하가 되려면 4명 내지 5명 그렇죠. 이상이 예. 각하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법정 의견이 각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하 의견이 채택이 안 된 거고 예. 저거는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이죠. 앞으로는 그러면 물론 헌재가 다른 판단하기 전까지는 151명 이상이면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인데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헌재가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내란죄 중간에 철회한 부분은 하나의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전체가 다 각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족수 문제 때문인데 저 부분 관련돼서는 사실 저렇게 되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걸 넘어서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과반 이상이면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럼 권한 정지가 되잖아요. 따라 저 부분은 그러니까 권한 행사 정지 규정을 개헌에 의해서 없애기 전까지는 정족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해요. 예. 대통령 내지 권한대행들의 경우에 특히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파가지고 만약에 권한 행사할 수 없으면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가 과반만 있으면 과반을 넘는 어떤 그 국회의원 수를 갖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권한대행. 그런 좀 어려움은 좀 있어요. 새로운 기준이 하나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그 개헌과 관련된 거라서 저 부분은 사실은 헌법에 적시하지 않는 한 헌재에서 헌법을 해석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통해서 명문의 규정을 넣지 않으면 예. 저 부분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지금 헌법재판소 속보가 조금 더 들어왔는데요.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한창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최상목 대행 이후에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좀 판결이 좀 갈린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좀 보수 재판관들이 각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를 내렸잖아요. 예. 그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과도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 두 분이 예. 탄핵을 기각하는 의견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0인으로 해서 각하는 되지 않아야 된다. 또 각하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아져서
뭐 마치 최상목 대행이 한 것들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런 논란들이 많아질 수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좀 깨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수 재판관 두 분께서 각각 의견을 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도 최근에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국회가 임명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청 재판관이 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중대한 위법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주석서에는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는 뭐 이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행을 강조해서 200표 의결 정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주석서는 현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석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국민들이 충돌하고 있고 또 권한 대행이 현실적으로 나는 대통령이 아니어서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못해 도장을 못 찍겠어. 대법관도 도장을 못 찍겠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소극적인 권력을 자제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관들도 권한 대행이 소극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과 구분되는 권한 대행으로서 의결 정정수 150명 이상만 된다라고 한다면 탄핵될 수 있다, 뭐 탄핵 소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다소 좀 의아한 것은 이제 결국은 기각 각화를 합치면 7대 1이잖아요. 예. 7대 1인데 그 7대 1의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미임명의 대상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이유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고 위헌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다라고 판단하신 거라면 이건 회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각 기관에 해당 기관에 본인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들이 판단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 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관련된 것인데 뭐 회피를 왜 안 하셨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예. 저게 만약에 그 미임명에 대한 본인 스스로 이건 위헌이고 파면해야 돼라고 판단하신 거면 좀 어색하긴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낸 이유가 만약에 미임명과 관련된 이유라면 이란 전제를 주셨으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하고요.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의견이 인용 의견으로 나온 거라면 한덕수 총리는 이제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해서 그 재판관 한 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제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미임명, 그러니까 앞으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 아직까지 한 분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를 이제 소추 의결할 수가 없죠. 국회에서 이거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소추 의결할 수가 없는 것이 인용 의견이 한 분 계시지만 실제로 법정 의견 자체는 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각된 것을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 있는지를 변론을 하더라도 이거 파면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만약에 소추 의결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그것과 별개로 임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은 한덕수 총리가 하겠죠. 예. 자, 지금 저희가 이 시각 국무총리 관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인데요. 오늘 이제 그 기각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 관저에서 이제 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을 해서 이동하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총리 그 관저에서 바로 차량을 타고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을 할 테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뭐 도어 스태핑 형식이든 어쨌든 대국민 어떤 담화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지금 경호 차량도 가고 있습니다. 직무 복귀했기 때문에 바로 또 대통령 그 직무 대행으로서의 경호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읽는 순간에 직무 복귀가 되는 거죠. 예. 주문 읽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예. 아마 정부종합청사로 가서 국무회의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지침을 내리고 특히 산불 현장 같은 경우 구체적 현안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통상 관세 관련된 문제와 대미 관련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생겨 오셨겠지만 어쨌든 지침을 내리는 식의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중간에 도어 스태핑에서 하시는 말씀, 원론적인 말씀 하실 겁니다. 거기서 장황한 말씀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예, 예. 헌재 일단 먼저 경의를 표하겠죠. 그 뒤에 어떻게 앞으로 수행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국민적 국정 안정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그런 식의 국민적 메시지는 아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소추 사유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공모 묵인 방조했다는 거였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일단 한덕수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했다는 증거 등이 없다. 그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설명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소집이 결국에는 위헌 위법적인 내란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했느냐와 관련해서 내란 동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무회의 소집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주도적으로 내란죄의 정당성을 만쳐주기 위해서 증거,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게 각자 전화를 하고 국무위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불러들여서 그걸 소집해서 마치 그런 쪽으로 유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는 검찰에서 또는 공수처에서 제출해준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없어서 그 내란에 동조했다거나 국무회의를 소집시켜서 내란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또다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한덕수 대행으로 복귀했다라고 한다면 국정 안정 그리고 통합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 건데 또다시 직면한 과제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영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다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굉장한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또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명백한 위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윤 변호사님께서는 다시 이걸로는 탄핵 소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그 못할 바가 아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 한덕수 대행이. 그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굉장히 헌법 합치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어온 거는 이제 4인 의견으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 의무는 위반이다라고 지금 현장에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4인 의견으로 이런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4인 의견 위원이면 사실은 그 탄핵 소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위원 자체가. 예. 근데 저 부분은 이미 이전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다뤄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이게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었어요.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정무적인 판단으로 탄핵 소추를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 비상계엄 관련돼서 이것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뭐 그 국무위원들을 모집했다, 소집했다, 이건 이제 아닌 걸로 다 드러났거든요. 한덕수 총리도 얘기하기를 내가 대통령이 완강하기 때문에 그럼 국무위원들 말씀 들어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걸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치 묵인방조 가담은 아니다라고 이게 쉽게 사실 인정이 된 거라서 이 부분은 그렇게 아마 일단락하고 더 이상 안 나가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가담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더 나가서 판단을 하는 여지는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의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